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세상에나 로이터가 호재를 다 냈어요. 테슬라 관련해서 호재를 냈는데 어떤 호재였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미국 시장 움직임 좀 특이했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7,000선 저항에서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08% 하락한 16,737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도 1%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만 보면은 나스닥이 크게 오를 법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1분기 GDP가 발표가 되었는데 지난 4월 달 발표되었던 속보치 1.6%보다 0.3%포인트 하향된 1.3% 증가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 경기가 하향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확인이 된 거죠.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직전 주보다 3,000건 증가한 21만 9천 건이 나왔어요. 월가 기대치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어났다라는 건데 GDP 증가율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늘어났다라는 건 미국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라는 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겠죠. 아무래도 경기가 좀 떨어져야지 금리 인하 시즌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어제 대비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50.5%까지 올랐고 11월달 금리 인하 확률도 64%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어제는 50%대였죠. 자, 그러면 나스닥과 S&P 500이 올라갈 법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자, 일단 미디어와 뉴스에서는 세일즈포스라는 CRM 기업이 있죠. 이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에 부담을 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세일즈포스보다는 여기 보시면 그간 급속도로 상승했던 매그니퍼센트 세븐 주식들 빅테크 기업들의 오늘 주가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엔비디아가 3.77%,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3.38%가 빠졌습니다. 시장에 이런 초대형주들이 뭐 3%대 빠져버렸으니까 구글도 2% 빠졌네요. 당연히 시장이 힘을 못 쓰는 법입니다. 다만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오늘 움직임이 좋아서 1% 상승을 보여주었죠. 자, 여기 중소형주들이 이쪽과 이 아래쪽에 많이 위치해 있는데 많이 올라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스닥이 어느 정도 고점 징후가 나오자 어느 정도 순환매 장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매그니퍼센트 세븐으로 묶여있는 테슬라 역시 다른 매그니퍼센트 세븐 주식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오늘 1.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이 17,000선이라는 고점을 찍으면서 그간 많이 올랐던 주식에서 매수세가 그간 도로론 주식으로 좀 퍼져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러나 저러나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금요일이 중요해요. 금요일장 시작 전에 4월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일단 시장 예상은 전월과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금일 발표되었던 미국의 GDP 성장률 역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4월 미국 CPI도 전월 대비 좀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PCE 지수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낮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금일 1.48% 상승한 178.79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주가가 182불 이상까지도 오르기도 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중소형주가 좋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 시장에 상장된 전기차 기업들의 주가도 오늘 좋았고요. 포드와 GM의 주가도 오늘 좋았어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뭔가 서해되었던 주식들이 올라가는 장세였고요. 전기차 주식들이 좋았던 이유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블룸버그에서 낸 레포트가 있었죠. 내년에는 EV 시장이 미국에서 2배 정도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테슬라의 인도량은 미국 내 인도량은 좋지 않았지만 다른 회사들의 인도량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테슬라의 인도량이 일시적으로 안 좋았던 건 모델 3가 프리먼트 공장에서 많이 생산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뉴스들이 오늘 EV 카메이커 주식의 상승으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로이터에서 좀 충격적인 뉴스를 덕점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subscribe for FSD monthly in China라는 단어가 있고 중국의 랜드마크들이 뒤에 많이 보입니다. 참 멋진 이미지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로이터뿐만 아니라 블룸버그에서도 테슬라가 중국 내 FSD 출시를 위해서 등록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 뉴스에 여기 보시면 로이터가 적혀 있고 익스클루시브는 독점이라는 뜻이죠. 테슬라는 중국에서 FSD 자율주행 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는 뉴스를 내보냈어요. 일단 로이터가 테슬라에게 안 좋은 뉴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최근에도 4월달 1분기 실적 발표 전에 로이터에서 가짜 뉴스를 배포하기도 했었죠. 테슬라가 모델 2 저가형 차량 개발을 취소했다라는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를, 호재 뉴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좀 의심스럽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 뉴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자, 항상 테슬라 관련된 로이터의 뉴스는 이 세 명의 소식통으로 시작을 합니다. 정통한 세 명의 소식통. 테슬라 내부에 로이터와 연관된 사람이 있는 거에 아니면은 테슬라 외부지만 뭐 공급업체들이 되겠죠. 테슬라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과 손을 맞잡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테슬라가 올해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중국에 출시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에게 있어서 중국은 두 번째로 큰 시장이죠. 아직까지는 뭐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일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중국의 월간 구독으로 판매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직원들이 중국의 공공도로에서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 테스트가 끝나게 되면은 중국 사용자들에게 업그레이드를 제공을 하겠죠. 테슬라는 중국에서 64,000위안 8,828불이라고 합니다. 이 수수료를 내면은 FSD한 액세스를 한 번에 구매를 할 수 있고요. 자, 향후에는 98달러에 월 구독료를 지불을 하게 되면 FSD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런 구체적인 금액까지 로이터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뭐 신빙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또 여기 충격적인 또 얘기가 있는데 지난 4월 달에요. 테슬라가 중국의 다른 EV 제조업체에 FSD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로이터는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지난달이었는데 뭐 많은 소식들이 있었죠. 뭐 현재 테슬라는 바이두와 협업을 하고 있는데 뭐 샤오미가 될 것 같다. 샤오미의 SU7의 차량의 외부를 보면 카메라의 위치가 거의 모델 3랑 흡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샤오미가 되지 않겠느냐. 아무튼 중국의 로컬 EV 메이커랑 충분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샤오펑 뭐 오너가 테슬라의 FSD를 극찬을 하기도 했었죠. 솔직히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테슬라가 위치하고 있는 미국에는 뒤지는 편입니다. 자, 하지만 중국에는 다양한 EV 카 메이커들이 있죠. 뭐 화웨이, 샤오펑, 니오, 리오토, BYD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현재 중국 내 10개 로컬 기업들이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중에서도 하웨이와 샤오펑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비슷한 엔드-투-엔드 AI 모델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중국 내 전문가에 의하면 테슬라와 같은 비전 기반의 접근 방식으로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알고리즘을 중국 업체도 개발할 수 있겠지만 워낙 그 데이터와 컴퓨터의 성능 차이가 크기 때문에 테슬라를 따라잡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해요. 아무튼 테슬라의 비우호적인 로이터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호재를 발표할 정도면은 확실히 연내 중국에서 FSD가 출시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슬라 차이나에서는 FSD가 언제 중국 내 출시할지는 말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다. 근 시일 내에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빠르면 6월 달에도 중국 내 FSD 출시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죠. 자, 왜 그러냐면 6월 달부터는 FSD 버전 12.4와 6월 말이 되면 12.5까지 나오는데요. 12.5는 더욱더 기념비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이버 트럭에도 이 12.5가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이버 트럭과 같이 큰 차에도 FSD가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건 웬만한 차량에 FSD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 뜻은 다른 카메이커 어떠한 자동차에도 이제 FSD가 라이센스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 안에 중국에 출시할 것은 확실시해 보여요. 자, 그리고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할 예정에 있는 테슬라죠. 8월 8일은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8이라는 숫자 가장 좋아하죠. 중국과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특별히 8월 8일로 정한 것이고요. 로보택시가 발표가 될 때 중국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늦더라도 뭐 8월 8일에는 FSD의 중국 내 출시가 발표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나온 뉴스였어요. 네이버에서도 나왔었는데 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 주식 1위에 등극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테슬라가 이 파란색 줄이고요. 엔비디아가 이 빨간색 선이에요. 이 빨간색 선이 이 파란색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보관액 추이예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진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테슬라라는 주식을 훨씬 더 한국인이 아직도 많이 수량 기준으로는 보유를 하고 계실 거예요. 거래량은 엔비디아보다 테슬라가 훨씬 높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엔비디아 주식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고 테슬라는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테슬라 주식수로 아직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보관 금액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관액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건 테슬라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솔직히 주가 차이만 보면 엔비디아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테슬라 보유 수량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금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아무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은 역시나 이 AI 데이터 센터 영역 때문이죠. 여기 보시면 게이밍 부문은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게이밍 사업이 가장 컸었죠. 게이밍 GPU를 만드는 데 전념을 했던 회사인데 이 게이밍 GPU가 AI 데이터 센터에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대폭 이쪽 스킬과 실적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AI 관련된 실적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홀말 스카달로그님이 의미심장한 멘트를 날렸고 일론 머스크가 이에 맞다라고 화답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토 비즈니스라는 말이 있고 valuing 테슬라라는 말이 있는데 베이스드온은 뭐에서 기반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자동차 사업에 그 기대감에 기반한 테슬라를 가치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토 비즈니스랑 엔비디아의 게이밍 GPU 사업이 유사하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실적을 보면 게이밍 GPU 사업은 거의 발전이 없었어요. 오히려 좀 퇴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는 AI 로보틱스 기업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FSD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향후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도 현재는 이렇게 지금 매출과 이익이 정체된 상황인데, 자, 이런 모습이 곧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아마도 그 시발점이 이번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이유가 될 것도 같습니다. 로보택시를 공개하더라도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중국 내 FSD가 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중국 내 테슬라 차량 판매도 증가할 수 있을 뿐더러 추가적인 FSD 소프트웨어 마진을 또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에 워낙 다양한 이 로컬 카메이커들이 많기 때문에 FSD 라이선스 소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테슬라의 B2B 실적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증가할 수 있겠죠. 자, 엔비디아의 게이밍 사업은 B2C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는 아마존,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그리고 구글과 같은 기업들의 B2B로 공급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테슬라의 행보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5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 그러니까 테슬라의 3분기가 되겠어요. 테슬라의 3분기에 역대 10년간의 주가를 보면 상승 가능성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테슬라 주가의 그 첫 번째 갈림길은 역시나 6월 13일 주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주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음들이 많아요. 글래스 루이스라는 기관에서 투자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에 반대하는 투표를 하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고, 캘리포니아주 연금이라는 곳에서도 캘퍼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반대표를 던지겠다라고 합니다. 연금 기관이니까 상당히 많은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겠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홀말 스카달로그님이 하나의 논평 같은 것을 냈어요. 이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자, 2018년에 일론이 제가 만약 10배를 테슬라를 10배 상승시킨다라고 하면은 저에게 테슬라 지분 9%에 해당하는 옵션을 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았어요. 이때도 투표를 했죠. 그래서 많은 미디어들이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주들은 환호를 하면서 자, 찬성 투표를 했었습니다. 약속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몇몇 이러한 반대 의견을 내는 기관들, 여기 보면 dumb shareholder라고 표현을 했네요. 자, 현재 테슬라 주가가 약합니다. 약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5,000불짜리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이니, 로보택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일론은 2018년에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2019년이나 2020년에 와서 했던 약속들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했던 이 투표 결과와 상관없는 것들을 이런 반대 의견을 내는 기관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억지 요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기관들이 지금 잊고 있는 사실은 25,000불짜리 차량이나 로보택시나 FSD나 발전을 시키려면 일론 머스크의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찬성을 해줘야지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그나마 좀 더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도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의미심장한 이미지를 하나 올렸죠. 디아블로 게임상에서 컴플레이션 리워드라는 단어가 있는 사진을 올렸었는데, 일단 이번 주주 투표에 캐스팅 보트는 블랙락이 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랙락을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포섭을 한 것 같아요. 투표에 있어서 승리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자, 투표에 만약 일론 머스크가 지더라도 일론 머스크의 대부분의 재산이 테슬라에 들어가 있고,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고 하는 세상, AI 세상, 화성을 가려고 하는 세상, 테슬라의 기술과 공장이 100%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ESS라든지 솔라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 화성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옵티머스 로봇을 만들어줄 회사는 테슬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더라도 테슬라를 떠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 있겠죠. 자, 레이어드님은 얘기를 합니다. 16년부터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나 쉽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정말 테슬라 투자 쉽지 않죠. 자, 하지만 인내하면서 겸손하게 그냥 묵묵히 기다린다라고 해요. 과거는 그냥 잊혀지고 미화될 뿐이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성장통이 심하지만 묵묵히 테슬라를 응원해 나간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로부터 이렇게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났듯이 테슬라 역시 FSD와 로보택시 그리고 모델2, 옵티머스 로봇으로 이어지면서 충분히 이러한 실적 성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